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이제 확률 전체 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확률 맵. 거듭 당부하지만 확률은요, 경우의 수가 잘 받쳐져 있다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몇 가지만 이해하고 맨날 시험 나오는 놈들이 나와. 알겠냐? 그러니까. 자, 확률 맵을 크게 한번 그려놓고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를요, 확률 전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확률은 다음과 같아요. 확률. 자, 확률은요, 확률을 구한다는, 확률은 말 그대로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그러한 비율이야, 비율. 그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건,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다, 비율. 알겠냐? 그 비율인데, 즉, 사건 A가 발생할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그쵸? 확률. 그죠? 아까 얘가 0하고 얼마다? 1, 4, 2는 다 설명했었고, 알겠냐? 됐죠? 그래서 저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이야. 두 번째가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그쵸? 기하학적 확률. 세 번째가요,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문제를 풀어야겠다, 확률을 얻고자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요 세 가지 접근대로 우리가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정해요. 수학적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뭐가 들어가 있죠? 경우의 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학적 확률은요, 이게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할 확률 내용이기도 하고, 다 이놈이 알겠냐?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언급했지만 경우의 수 때부터요, 이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뻔질나게 많이 구했거든, 지금까지. 알겠냐?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만 구해낸다면요, 확률과 구하는 문제는, 이게 확률 문제인지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지 사실은요, 뭐 출제자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더 추가된 것 뿐이잖아. 결국엔 경우의 수 문제인데,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단다. 알겠죠?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은요, 지금 말하는 이 경우의 수는요, 일단 통 안에 뭡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의 전체 경우의 수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뭐라고?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 알겠냐?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요, 그때는 서로 다르다라고 보고 비율로서 처리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 경우의 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별 말이 없으면요, 서로 다른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렇죠? 졸립네요. 그렇죠? 봐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는요, 만약에 같은 게 있다면 주의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경우의 수랑 얘기가 약간 달라져. 경우의 수는요,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 경우로 세잖아. 그렇죠? 근데 확률은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가장 간단한 동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많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니들이 이거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서. 봐요. 서로 다른 동전 두 개가 있어요. 500원짜리 하고요, 100원짜리가 있다. 그치? 이걸 동전 두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서로 다른 동전 네 가지죠. 그쵸? 앞, 앞뒤, 뒤앞, 뒤뒤. 몇 가지에 네 가지죠. 그쵸? 네 가지.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세팅, 이 근원 사건들이죠? 이 근원 사건을 4개 세팅된 4개를 근원 사건으로 갖는 것을 우리가요, 전사건,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자. 표본 공간. 18개 있는데 표본 공간. 이 중에서요,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이때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니들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전체 개수는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해당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4분의 2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요.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오는 건요, 두 가지잖아. 그치? 해당 사건은요, 2개. 그죠? 그런 사건이 2개 4분의 2. 2분의 1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완전히 똑같은 동전이야. 어이,
이게 똑같은 동전이라고 하면은요, 100원, 100원짜리 완전히 똑같아. 발행 연도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 동전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똑같은 동전이라고 하면요,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몇 가지였어, 이거요? 이게 4가지가 아니야. 알겠냐? 왜요? 얘랑 구분이 돼, 안 돼? 요거 2개는 구분이 안 돼. 알겠어요? 앞, 뒤. 그 다음에요, 앞뒤, 뒤앞에서 구분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구분이 안 돼서. 계속 진행합니다. 봐요. 앞뒤, 뒤, 앞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사실은요, 똑같은 동전이면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예요. 경우의 수 공부할 때 이거 뭐야? 구분이 안 되니까 한 가지지. 그치? 몇 가지를 해서? 한 가지. 앞뒤, 뒤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완전 똑같은 동전은 3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알겠냐? 완전 똑같은 동전인데요. 확률 문제 풀 때 어떻게 할까? 확률 문제 풀 때는요, 저 개념대로 하면은요, 전체 경우의 수가 3가지였었죠. 그쵸? 3가지. 그쵸? 순발력이 뛰어나요. 전체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요, 해당 사건 몇 가지요? 한 가지. 동전 하나가 앞면, 뒷면 나오는 게 한 가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 사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언제요? 지금 뽑아야 할 놈들이 다 다른 놈들일 때, 이렇게 막 중복되는 게 없을 때, 그렇죠? 경우의 수에서 중복되는 게 없을 때는요, 이 경우가 이 비율이 맞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비율을 다 다르다고 보고. 왜? 이렇게 나오는 건요, 사실은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였었지만요, 나올 비율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이미 2가지에 해당하는 놈이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악을 해서 4분의 2로 가야겠다. 이거 좀 주의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다음 먼저 수학적 확률 됐어요. 자, 수학적 확률 뭐라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해. 이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때 얘 주의할 거는요,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경우의 수에서는요, 그거를 중복되는 걸 한 가지로 했지만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중복되는 게 만약에 2개였으면은요, 2개 다 인정해줘야 되고, 중복되는 게 3가지였으면 3가지 다 인정해야 된다고. 알겠냐? 얘 같죠? 그렇게 파악한다. 비율이다, 비율. 그죠? 자, 기하학적 확률은요, 이제 경우의 수를 셀 수 없을 때예요. 이럴 때 전체 시간, 전체 길이, 전체 넓이, 전체 부피. 이런 것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요, 해당하는 시간,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하학적 확률은요, 이건 예전 교과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었고요. 맛만 보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것 정도까지고, 그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설명 좀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겁니다. 번데기판이 있어요. 그렇죠? 자, 돌려 쏘세요 하는데요. 여기 걸리면은요, 여기가요? 여기가 꽝이죠, 꽝. 여기 뭐 댄스, 그렇죠? 댄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딱 찍히면 어떻게 해요? 춤춰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노래해야 되는 거고, 여기 춤춰야 되는 거 알겠냐? 그럼 춤춰야 되는 확률은 던져서 쏘세요 했어요. 자, 아니면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화살표에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렇죠? 여기 걸리냐 안 걸리냐, 드르르 돌려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요, 댄스에 걸릴 확률은요, 어떻게 돼? 전체 면적분에 해당 면적해도 좋고, 또는 전체 360도분에 해당 중심각해도 좋고, 원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이해 갔죠? 기하학적 확률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알겠냐? 이거 언제 쓰는 거야? 경우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때, 그때에 쓰는 게 기하학적 확률. 그쵸? 통계적 확률은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로 시행을 반복해서 하는 거 알겠냐? 하는 거죠. 전체 시행의 수요. 전체 시행의 수. 네. 정말 시행해봤더니요, 해당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한번 해봤어. 정말 해봤어. 해봤는데요, 전체 시행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발생의 수가 바로 통계적 확률인데, 그렇죠? 이거 뭐 한 번 해봐가지고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만약 동전을 던졌어요. 전체 시행의 수 동전 한 번 던졌어. 한 번 던졌더니 앞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면 나올 확률이 1이야. 뒷면 나올 확률은 빵이야. 이따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있던 전체 시행의 수를 정말 해보는 거라니까? 해보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무한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어디에 다가간다? 나중에 이제 통계학에서 배울 테지만,
이걸 무수히 많이 활용할수록 점점 어떻게 이 통계적 확률이 이 수학적 확률로 다가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요?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뭐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수학적 확률의 오차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동전을 10번 던졌어. 10번 던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던졌는데 꼭 5번 앞면 나오고 5번 뒷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알겠냐? 6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7번 나올 수도 있고 알겠냐? 동전이 찌어졌으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했을 때 꼭 5가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1000번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1000번 던지면 이럴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죠. 400번이 앞면 나온다, 600번이 앞면 나온다. 이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비율은 똑같은데. 좋아, 10,000번 던졌어. 10,000번 던져서 4,000번 주시면 그럼 동전에 이상이 있는 거 알겠냐? 앞뒤의 무게가 다르든가 알겠어요? 사실상. 자,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던져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50%, 2분의 1의 확률로 당한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이걸 무한히 시행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요? 이거 무수히 시행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언제 무한히 시행해? 그러니까 최대한 좀 어떻게 해요? 많이 좀 크게. 알겠어요? 시행의 수를 좀 크게, 많이, 충분히 많이 시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우리가 원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횟수를 통계적 확률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용했던 확률들에 대한 검증, 보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통계적 기법을 써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통계적 확률 얘기할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 뭐 오차, 그죠? 오차, 그 다음에 신뢰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건 나중에 통계 가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률을 다루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통계의 내용은 사실상 통계적 확률입니다. 알겠어요? 통계적 확률이야.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중2 때 다 했고 중2 때 자료의 정리, 자료 해석, 평균 분산 구하는 것, 표준 편차 구하는 것 다 중2 때 했었고요. 그렇죠? 중학교 때 했었고 복습 정도 간단히 한 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다 사실상 통계는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이번 확률 과정에서는요. 네, 이거와 이건데 특히나 뭡니까? 특히나 1번 내용이 바로 수학적 확률에서 확률을 다루는 내용이다. 알겠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놈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와서 이놈을 배울 때요. 이제 다시 한번 세 가지입니다. 1번 확률의 무슨 정리요? 확률의 이번 시간이 확률 그냥 다 배우는 시간에도 좋아요. 그렇죠? 확률의 덧셈 정리. 단원 맵이니까 일단 그려놓고요. 단원 맵은 항상 매춘에서 잘 크게 수학이니까 그려놓고 그다음에 뭘 배우는 건 안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렇죠? 예. 꼼지락 어떻게 돼요? 예. 해당하는 것들을 잡아내서 중요한 것들 다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한번 딱 보시면은요 좋아요. 알겠어요? 좋다고. 이런 걸 배우는 거니까. 자,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확률의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한 단원을 공부했다면은요 단원 맵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좋은 게 아니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독립 시행의 확률이죠. 이렇게 역시 이렇게.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렇죠? 자, 그 중에서요. 잠깐 이쪽으로 와서요. 아까 언급했던 6건의 확률은요. 이게 확률과 더불어서 6건의 확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확률값을요.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요.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 사건들 이거 이용하는 것들 언제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팁으로 알려줄게요. 적어도라든가 하여튼 직접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알겠냐?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6건의 확률을 구해서요.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건 A를 직접 구하기 힘들다면 1에서 6건의 확률을 구하기가 더 쉽다면은요. A의 나머지 사건들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PA죠. 그렇죠? 요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언제 쓰는지요. 적어도란 개념. 직접 풀다가 막히면은요. 전체 확률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둡니다. 알겠죠? 알아두고. 다시 돌아와서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겁니다. 우리 용어 정리에서 합사건 배웠잖아요. 합사건. 그쵸? 뭐야? 예.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게 합사건이죠.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로 뭐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알겠죠? 덧셈 정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림이 이거죠. U, A, B.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일 때는요. 여기다가 NU,
NA, NB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PU, 비율이야, 비율. PB, PB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됐어. 그래서 요 면적을 말하는데 PU가 얼마니까 쌤 1이라고 얘기했어. 알겠냐? 전체 면적을 1로 봤을 때 그때 요 안에 있는 예컨대 전체 원소의 개수가 100개였어. 요 안에 있는 합집합에 있는 합사건에 있는 원소 근원사건의 개수가 몇 개? 만약에 50개라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50,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얘 같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 집합하고 똑같아요. PA, PB 한 다음에 뭘 빼면 되겠습니까? P? 당연히요. 애교비. 요거 두 번 들어왔으니까는요. 요 지분 요거 빼줘야겠죠. 그쵸? 한 번, 두 번 들어왔으니까 빼줘야지. 한 번 알겠냐? 똑같아.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쵸? 덧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뭐냐면 이거야. 지금은 단어 맵이니까 단어만 적어주고 뭐가 중요한지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쵸? 이게 자 곱사건이죠. A 그리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알겠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 지금 봐. 이게 나올 때에서 나오죠. 요 놈이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요. 요 놈은 지금요 여기에도 걸려 있잖아. 알겠어요? 여기 걸려 있죠.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가 나오게 되면 사실 낼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관련된 것 아니면요. 우리 용어 정리 뭐 했었죠? 배반 사건 정리했죠. 배반 사건. 그렇죠? 배반 사건은 뭐였습니까? 배반 사건은요. 이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요? 배반 사건이 되는 순간에 항상 이 값은 얼마야? 아니, 배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이요. 배반 사건은요?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사건 AB가 그렇죠? 예? 네. 프라이머리 AB 그렇죠? 야 프라이머리 야 AB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잖아. 그렇죠? 이게 PAB 공통인 게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0이죠. 0.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 되는 순간에 저 했던 덧셈 정리는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P 대야 B가 어떻게 돼요? PA 플러스 얼마 PB로 끝나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배반 사건의 개념을 알고 있냐 묻기 위해서 알겠냐? 그 다음에 건드릴 게 얘밖에 없잖아 이제. 그렇죠? 요거에 관련 건데 요게 이제 곱셈 정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 내용 가기 전에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놈이 있으니 바로 뭡니까? 4 이 사이에 니들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될 거 뭡니까? 별표 몇 개나 해야 될지 볼지 모르겠다. 이건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알겠어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놈이야. 조건부 확률. 그렇죠? 이게 일반론인데 요 놈에 관한 설명이 중요하죠. 시험 문제 맨날 나오고.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봐요. P A바 B는요. 이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하고요.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일반론이다. B바 A요. 이건 뭐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A가 일어났을 때 이때가 전체야.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도 일어날 확률 이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건 확률. 그렇죠? 그럼 봐요. 이때 여기 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이 곱사건의 확률이잖아. 곱셈 정리. 이 P 애교비 이 곱사건의 확률. 요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P A바 B 곱하기 PB죠. 또는 P B바 A 곱하기 P 이거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 좀 지워버리고 이게 다음 같아요. 얘는요. P 잘 봐. P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해보자. B가 잘 들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요 곱해주면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야. 알겠냐? 다시 한번 B가 일어나고 그리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 이거지. 그렇지?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가능하죠?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어떤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 게 바로 이놈이다. 알겠어요? 이게 일반적이야. 됐어요? 이게 일반적인데 근데 요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파란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 B가요. 뭔 짓거리 하든 간에 요즘에 뭐 태양의 후예인가요? 좋아요. B가요. 송혜교? 좋아. B가 송혜교. 송중기인가? 송씨네 둘 다. 자, 송씨들이에요. 그쵸? 송씨들. 송혜교가 맞나 이거?
송혜교가 스타벅스 하면 안 되겠다. 문벅스 알겠어요? 문벅스에서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시킬 확률이 알겠죠? 요즘에 뭐 루이비 통당이 그것 때문에 소통당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괜히 또 스타벅스 했다가 안 되면 스타벅스 아니야 그렇죠? 문벅스 알겠어요? 문벅스에서 커피를 시켰어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 자, 송혜교가 B가 뭐야? 송혜교가 문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을 때 그때 송중기가 문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시킬 확률이 알겠어요? 송혜교가 문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을 때 송중기가 문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을 확률이야. 그쵸? 이 확률이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요. 지금 결론은 누구야? 결론은 송혜교가 뭘 했든 말든 송중기랑 관련이 있잖아. 또 송중기가 뭐라고 할까? 송중기요. 그쵸? 송중기가 커피 시켜 먹을 확률이 송혜교가 뭘 하든 말든 간에 관심 없이 결국에는 요놈이 PA. 야, 송혜교가 뭐 했든 말든 걸렸든 말든 뭐 상관없이 그냥 PA야. 이게 유지가 돼. 송혜교가 커피 시켜 먹을 때만 상관없어. 어차피 송중기가 커피 시켜 먹을 확률은 PA랑 늘 같아. 이게 같다. 요놈과 요놈이 같다면 그러면요. 사건 A는요. 사건 B와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같지 않은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 같은 건 되게 특별한 경우야. 같지 않은 건 뭡니까? 뭔가 영향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송중기가 커피 시켜 먹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문벅스에서 그쵸? 커피 시켜 먹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라고 하자. 근데요. 송혜교가 커피 시켰을 때 시킬 확률은 변하는 게 보통이에요. 송혜교가 커피 하면 어떻게 해요? 송중기가요? 뭐 같은 걸로 그쵸? 나도 같은 걸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안 그러냐? 좋아. 분식집에서 누군가요? 여학생들 잘 들어. 떡볶이 시켰어요. 그럼요? B라는 여자애가 떡볶이 시켰을 때 A라는 여자애는요 떡볶이를 시킬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보통 뭐 만두나 아니면 순대나 이런 거 시켜서 같이 먹지 않냐? 튀김이나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분식집 가면 독립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 가만 보면 그쵸? 여러 가지 골고루 시켜놓고 먹습니다. 남학생들은요 이것도 약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쵸? 남학생들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쵸? 누군가 라면을 그냥 하나 시켰을 때, 그쵸? 딴 걸 못 먹습니다. 그쵸? 그냥 같은 걸로 해요. 그쵸? 보통. 그죠? 남자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결국엔 피해로 잘 안 나타난다고 알겠냐? 중요한 거는, 요게 같으면은 뭐다? 개념상 독립이다. 이게 개념이야. 같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송중기가 문벅스에서 뭘 시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송혜교의 커피 시켜 먹을 확률이 변함이 없다면은요, 독립인 거고. 이게 같지 않다면은 종속인 거 알겠냐? 이게 독립과 종속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태는 뭡니까? 이 상태는 종속 상태예요. 그쵸? 그냥 종속 상태면 일반적으로 곱해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얘네들이 별 관계가 없어.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할까요? 이게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송혜교가 나랑 뭔 관련이 있다고 이게 바뀌겠냐? 그쵸? 문벅스에서. 그쵸? 송혜교가 원래 시켜먹는 거 그대로 시켜먹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송혜교가 문벅스 시켜먹든 말든 내가 시켜먹을 확률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쵸? 둘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이지 그지? 독립이 되는 순간에 이게 성립하잖아. 이해 갔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교비가 PA 곱하기 PB. 아, 그렇구나. 독립이 되는 순간 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거죠. 독립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PA 곱하기 PB로 끝나는 거야. 왜? 아니 이게 성립하니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PA 곱하기 PB. 맞아요? 보통 주사위, 동전 이런 건 다 독립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앞면이 나왔을 때의 동전이 뭐예요? 주사위가 앞면이 있어. 주사위가 홀수가 나왔을 때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동전이 앞면 나왔다 해가지고 주사위가 홀수에 넣는 확률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게 무슨 상태야? 독립일 때는요, 이제 항상 요 확률의 곱셈 정리, 이 곱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알겠냐? 주사건이 종속일 때는요, 일반적인 조건 확률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처리한다. 알겠어? 이거거나 이걸로 처리하고, 독립일 때 이렇게 처리한다. 그쵸? 요것만 개념만 갖고. 이놈이 중요해. 그러니까 알겠냐? 이놈이 중요해. 독자적으로도 중요하고, 여기서 종속과 독립의 개념이 기어 나온다. 알겠어?
다음 세 번째로요. 맨 마지막이죠 이제. 요 독립사건을요 반복 시행합니다. 뭐하고요? 독립을 반복 시행해. 그거를 뭡니까? 독립 무슨 확률? 시행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놈은 사실은 앞쪽에 있던 이항정리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분할분배 이항정리 배웠죠? 이항정리의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확률 전체 맵이고요. 자,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도 이렇게 정리하면 돼. 확률은 아까 앞선 용어 정리 잘 하시고요. 확률 별로 어렵지가 않아. 용어 정리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에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의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알겠냐? 어차피 복습이야. 경우의 수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알겠냐?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을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됐습니까? 하나 주의할 거. 어떻게? 경우의 수란이 하나 주의할 건요. 똑같은 놈들이 발생했어도 우리는요. 경우의 수일 때는요. 하나로 취급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 똑같은 게 발생했던 그 나올 수 있는 비율로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알겠냐? 비율로 처리한다. 아까 얘기했죠. 동전.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복습과 그 다음에 자, 기본적인 여사건의 확률, 요거 중요하죠. 그쵸? 여사건의 확률.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문제 풀 때 정해야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덧셈 정리를 물었으면요, 배반 사건의 개념과 요쪽 부분을 건드릴 거야. 근데, 결국에 이쪽 부분은 뭡니까? 곱셈 정리잖아. 그쵸? 잘 몰라도 좋아. 하나씩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요거 덧셈 정리 따로 정리하시고,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곱셈 정리도 이거 정리해 나가는데, 이때, 얘랑 사이에 뭐가 꼈어요? 조건부 확률이 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덧셈 정리 넘어가서요, 조건부 확률을 퍼펙트하게 마스터 하셔야 되는 거 알겠냐? 요놈을 퍼펙트하게 마스터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독립과 종속의 개념이 나타나니 그걸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종속일 때는 확률 곱셈 정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독립일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알겠냐?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독립과 종속의 차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무리 독립 사건을 반복 시행한다. 독립 시행의 확률. 됐습니까? 여기까지 마스터해 주시고요. 활용할 수 있다면 확률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자 확률 맵 좀 길었었는데요. 일단 맵 자체 머리에 넣어놓으시고 처음인 학생들은요. 저거 다 언제 다해가 아니라 금방금방 해.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포인트 있는 것들 선생님이 또 따로 QR코드 동영상으로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확률 맵에 관한 이론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